안녕하세요. 아인슈타인입니다. 오늘은 전국 지역 및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전후 매매 실거래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매체 부동산 시세 기사를 보노라면 지난주 대비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이 많이 오른 늘상 풍선 효과라고 거론되는 지역과 해당 지역에서 제일 많이 오른 아파트 단지 하나를 예를 든 것이 기사의 전부였습니다. 하여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갖고 온 자료를 12.16 부동산 대책 전후로 동일 기간을 비교하여 전국의 지역과 소재한 아파트 단지를 전부 필터링하여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시도 및 시군구를 구분하여 오른건과 하락건을 상대 비교해 볼 것이며 지역별로 실제 어느 아파트 단지 어느 면적이 많이 올랐고 하락했는지를 리스트업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세 변동을 살펴보기 전에 현 정권에서 발표한 18개 부동산 대책 중 제일 세다는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규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최소화되겠지요. 아시는 분도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12.16 부동산 대책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은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부분, 보유세 강화 부분, 양도세 강화 부분, 그리고 당첨 요건 강화 부분, 이렇게 4개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각 규제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뭐니 해도 12.16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대출 규제 강화 부분에서는 첫째,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담보인정 비율, 즉 LTV가 40%에서 20%로 강화되었고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셋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이 관리 강화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 규제 적용을 은행권은 40%까지 그리고 비은행권의 경우 60%로 하되 오는 2021년까지 이 60%도 40%로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즉, 이 의미는 내 집 마련하려는 실수요자까지 크게 위축시키게 되어 고가주택의 수요를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하던 아파트는 전세가 비율이 낮기에 즉 소요되는 현금 마련이 대출 없이 보유한 현금만으로는 투자하기에 무리가 있게 되어 재건축 단지부터 초고가 아파트로까지의 가격 하락이 확산이 되겠습니다. 넷째,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합니다. 즉, 투기지역 및 투기가열지구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무주택자의 경우 1년 내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의 경우도 1년 내 전입은 물론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세대출 관련해서는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 보유 시에는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사적 전세대출 보증까지도 제한되며 특히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전세대출까지 회수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유세 강화 부분입니다. 보유세 강화 부분에서는 첫째,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0.2%포인트에서 0.8%포인트까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상당히 올랐습니다.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합니다. 셋째,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 공제율 및 합상 공제율을 확대함으로 고령자 실수요 1주택자 부담을 경감시켜 불만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서비스도 시행합니다. 넷째, 종합부동산세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거합니다. 공동주택 시세에 따라 가중되는 현실화율을 적용하는데 시세가 9억 원에서 15억 원까지는 70%, 그리고 1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는 75%,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합니다. 다음은 양도세 기준 강화 부분입니다. 양도세 기준 강화 부분에서는 첫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10년 최대 80%까지 유지하되 보유 및 거주 기간 요건을 반반 구성 요건으로 구분해서 보강합니다. 그리고 시세 9억 원 이하 비과세 주택 혜택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둘째,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그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셋째, 단타로 치고 빠지는 투자를 막기 위해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에서 40%까지 인상합니다. 넷째, 올해 상반기 내 시장의 매물을 늘리기 위해서 20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다음은 청약당첨 요건 강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3개 신도시를 지원하려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의 일부 주요 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분들에게 우선 공급을 하는데 이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이 의미는 해당 지역의 주택의 전세 가격이 과열되는 현상을 어느 정도 막아보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더불어 청약 재당첨 제한이 강화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당첨 시 7년간 각각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대가 됩니다. 그동안의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구 등 8개구 27개동 선정에서 서울은 물론 풍선 효과가 있다는 지역을 어느 정도 포함해서 수도권으로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27개동에서 총 322개동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다음은 실거래가 조사 및 실거래가 분석이 강화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및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로 확대가 되며, 또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실거래가 신고 시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신고 관련 객관적인 특정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16 부동산 대책 전후 동일 기간으로 지역별 시도 및 시군구별 그리고 소재 아파트 단지들의 매매 실거래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실거래가 비교 기간은 대책 발표 월인 12월을 제외하고 2019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와 2020년 1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의 동일 기간을 대비하여 실거래가를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시도별로 살펴봅니다. 화면표에서 보시다시피 대전광역시가 12.16 부동산 대책 전보다 대책 이후 매매 실거래가 인상 건수가 하락 건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역입니다.
시가 9억 원 초과 아파트를 고가 아파트로 규정하여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9억 원 이하 아파트 분포도가 많은 경기도가 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와 경기도 지역의 시군구별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실제로 해당 지역 소재 어느 아파트 단지가 제일 시세가 많이 올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부터 살펴봅니다. 대전광역시는 관할구 전체가 올랐습니다. 역시 대전 하더니 대전광역시 매매 시세 흐름이 아주 좋네요. 그 중에서도 특히 서구와 유성구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 서구와 유성구 소재 어느 아파트 단지가 제일 많이 올랐는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서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는 증감률로 보면 럭키 도마 아파트 단지의 전용면적 46.67 평방미터 물건이 45.5%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매매 실거래 절대 금액으로 제일 많이 상승한 아파트 단지는 도안 베르디움 전용면적 80.96 평방미터 물건이 1억 8천만 원이 올랐네요. 다음은 유성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성구는 매매 실거래 절대 금액 자체로 평가했을 때 제일 많이 오른 아파트 단지는 스마트시티 5단지 아파트로 전용면적 171.65 평방미터 물건이 2억 9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증감률로 살펴보면 유성구에서 제일 많이 오른 아파트는 천용 아이빌 아파트 단지로 전용면적 39.68 평방미터 물건이 41%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경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군구별로는 수원시가 관할구 모두 좋습니다. 영통구, 팔달구, 권성구, 장안구 모두 대책 이전보다 이유가 매매 실거래가 인상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현재 수원시는 팔달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되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규제 검토 대상 지역으로 영통구와 권성구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영통구에서 어느 아파트 단지가 제일 많이 올랐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영통구에서는 소재 아파트 중 현대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75.81 평방미터 물건과 같은 단지 전용면적 127.91 평방미터 물건이 증감률로 35.1%로 많이 올랐습니다. 매매 실거래 절대 금액으로는 역시 현대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127.91 평방미터 물건이 1억 6,900만 원이나 올랐네요. 이왕 살펴본 김에 권성구도 살펴보겠습니다. 권성구는 매곡로 67 소재 호반 메르디움 더 퍼스트 전용면적 84.98 평방미터 물건이 2억 2,03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증감률로는 삼익 1차 단지가 51.5%로 많이 올랐네요. 다음은 서울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노원구, 구로구, 성북구, 영등포구 등이 매매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원구가 제일 시세 흐름이 좋습니다. 반면에 강남구, 서초구는 건수 자체도 매우 적고
성적도 초라합니다. 역시 1216 부동산 대책 타겟이 된 지역인 만큼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원구에 소재하는 어느 아파트 단지가 제일 많이 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소재 아파트 단지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아파트 단지는 벽산 단지의 전용면적 59.90 평방미터 물건이 증감률로 26.2%나 올랐습니다. 매매 실거래 절대금액으로 살펴볼 때는 마찬가지로 동일 물건이 8,300만 원이나 올랐네요. 이번에는 구로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로구에서는 동아 2차 아파트의 전용면적 59.60 평방미터 물건이 상승 가격, 매매 실거래 절대금액으로는 1억 2,700만 원이나 올랐고, 증감률로는 청실 아파트 단지의 전용면적 76.08 물건이 29.6%나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못한 시도 그리고 시군구의 매매 실거래가 시세 변화는 네이버 블로그 제 블로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부동산 돋보기에 파일로 별도 첨부시켜 놓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별 소재 단지 내의 시세 내역도 제가 구축한 사이트인 data2chart.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이슈가 있는 지역 또는 궁금한 점을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지속 제작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